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적 중에 보탬이 될 만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39회차에서 풋볼살롱은 14경기 중에서 10경기가 적중이 되는데 독일 분데스리가 이변 결과였던 볼프스부르크와 브레멘 무승부와 슈투트가르트와 라이프치히 경기 무승부를 잡아내면서 분데스리가 이변 올킬을 달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유와 브라이튼 승리 이변 결과를 잡아내면서 많은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 승무패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번 승무패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 사장님께서 분데스리가를 쏙 빼고 개막 라운드인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살로만 뉴스에서는 스페인 라리가 6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0회차 라리가 살로만 뉴스 첫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2무 1패인데 브라가와의 평가전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프리시즌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수비수 민게사 선수를 영입을 했고 빌바오 출신의 수비수 우나이 누네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 쪽에서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오스카 로드리게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다만 지난 시즌에 주전 2선 공격 자원이었던 이 브레이스 멘데스라는 공격수가 소시에다드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멘데스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 4골 5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멘데스 선수의 공백을 오스카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에스파뇰과는 1승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상대 전적이 있고 10경기로 놓고 봤을 때도 2승 6무 2패로 셀타비고와 에스파뇰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팽팽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2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나폴리와의 평가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AS 모나코 출신의 골키퍼 르콩트 선수를 영입을 했고 마요르카 출신의 풀백 올리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알라베스 출신의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을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2부 리그로 떨어졌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호셀루 선수가 에스파뇰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호셀루 선수가 원체 장신에다가 골 결정력 마무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알라베스에서만 리그 14골 4개의 도움을 올려줬던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라울 데 토마스라는 공격수가 2선과 측면까지 내려오면서 폭넓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호셀루 선수가 마무리에 집중을 한다면 에스파뇰의 최전방 공격력이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주전 골키퍼였던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라요로 떠났기 때문에 새롭게 데리고 온 AS 모나코 출신의 골키퍼 르콩트 선수가 골문을 잘 메워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에스파뇰의 영입생 공격수 호셀루 선수입니다. 항상 알라베스의 승무패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호셀루 선수의 골 결정력을 강조를 드렸는데, 알라베스가 지난 시즌에 2부 리그로 떨어지면서 호셀루 선수가 에스파뇰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라울 데 토마스라는 공격수가 있었는데, 물론 라울 데 토마스라는 공격수 역시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이지만 키가 180이 간 넘는 신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호셀루 선수보다는 신장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고, 라울 데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뿐만 아니라 원체 측면까지도 넓게 활동량을 가져가는 유형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호셀루가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버텨준다면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도 라울 데 토마스라는 공격수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상대 전적 자체가 굉장히 팽팽했고 전력 면에서도 비등비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지난 시즌에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면이 불안하지만 호셀루 선수가 합류한 골 결정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대5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몬뉴스 두 번째 경기는 승무패 40회차 8번 경기로 들어온 바야돌리드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을 했는데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를 차지를 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7위를 차지를 했는데 바야돌리드가 최근 프리시즌 성적이 3승 3무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직전 라치오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프리시즌을 상당히 잘 보낸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그라나다 출신의 왼쪽 풀백 측면 자원인 에스쿠데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경기 2무 3패 열세에 빠져 있고 최근에 2승 2무 6패로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최근 프리시즌 성적이 6승 2무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직전 인테르와의 평가전에서도 4대2 대승을 거뒀는데 양팀 모두 프리시즌을 잘 보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와포드 출신의 측면 수비수 키코 페메니아 선수를 영입을 했고 라치오 출신의 골키퍼 레이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레반테 출신의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비아레알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아무래도 레반테 역시 2부 리그로 지난 시즌 떨어졌기 때문에 레반테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모랄레스 선수가 비아레알로 이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 13개의 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모랄레스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한층 더 공격진 뎁스가 탄탄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측면 모이 고메스 선수와 베테랑 미드필더 이보라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 이탈이 있었지만 전력 강화가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비아레알의 새로운 영입생 모랄레스 선수입니다. 이 모랄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호셀루 선수와 더불어서 레반테의 핵심적인 선수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호셀루가 알라베스의 얼굴이었다면 모랄레스가 레반테의 얼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레반테에서 골 결정력과 공격적인 측면을 담당했던 모랄레스의 중요도가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즌에 레반테 역시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모랄레스 선수가 비아레알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레반테에서 13개 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모랄레스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원체 쟁쟁한 공격 자원들이 많은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이 잦은 편인데, 모레노 선수가 빠졌을 때는 골 결정력,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의외로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레노 같은 기존 주전 자원들이 불의의 부상을 당하거나 공백이 생겼을 때 모랄레스 선수가 소방수로 투입이 돼서 충분히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아레알이 굉장히 골 영입이 됐기 때문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이 확실히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을 나쁘지 않게 보냈고
라치오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승격팀 버프까지 받는다면 비아레알이 그렇게까지 쉽게는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아레알 사이드라고 보여지지만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결정적인 측면에 따라서 충분히 이변까지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승부패 40회차 9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위를 차지를 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승격 첫 시즌이었는데도 12위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5승 2무로 나쁘지가 않았고 직전 멕시코 1부 리그 팀과의 평가전에서도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바이에른 미넨 출신의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AC 밀란 출신의 미드필더 캐시에 선수를 영입을 했고 세비야 출신의 수비수 쿤데 선수와 첼시 출신 수비수 크리스텐센을 영입을 하면서 수비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리즈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측면 자원인 하피냐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영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자원으로는 수비수 랑글레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고 베테랑 측면 자원인 이 다니 알베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수비수 민게사 역시 셀타비고로 임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내보낼 선수들은 내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시즌에 라요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두 경기에서 2패를 당했습니다. 모두 라리가에서 0대1 한 골차로 패배를 당했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라요가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바르셀로나의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승격 이후에 초반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홈 깡패 라요라는 타이틀을 얻었었는데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라요 특유의 홈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홈에서도 패배와 무승부를 연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중반의 기세를 후반기에는 이어가지 못했던 라요인데 그래도 프리시즌에 2승 3무 1패의 성적을 보여줬고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평가전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알라베스 출신의 수비수 르젠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고 에스파뇰 주전 골키퍼 출신인 디에고 로페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골문을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출신의 미드필더 우나이 로페즈와 카디스 출신의 측면 자원인 살바도르 산체스 폰스라는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영입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바르셀로나의 영입 자원들입니다. 맨 왼쪽에 2명이 수비 자원, 오른쪽에 2명이 공격 자원인데 첼시 출신의 수비수 크리스텐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됐고 세비야 출신의 수비수 쿤데까지 영입이 되면서 수비 쪽에서 알뜰한 보강이 된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공격 쪽에서도 묵직한 영입이 있었는데 바이에른 미넨 출신의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드디어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됐습니다. 또한 리즈 유나이티드의 측면 자원인 하피냐 선수까지 영입이 되면서 공수에 걸쳐서 굵직한 영입이 이루어진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야말로 레알 마드리드를 위협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하피냐가 영입이 되면서 기존의 데파이 같은 자원들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데파이 선수가 떠나더라도 상당히 탄탄한 뎁스를 갖추게 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낼 만한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한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라요가 지난 시즌의 라리가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1대0으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경기 내용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이었지만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라요에게 한 골을 얻어맞으면서 2연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천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분들께서는 이변의 근거로 삼을 만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승무패 40회차 12번 경기로 들어온 카디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17위를 차지를 하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6위를 차지를 했는데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리시즌 성적이 2승 1무 3패로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직전 세비야와의 평가전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주요 영입자원으로는 아시아 축구를 자주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호주 국가대표 공격수 아워 마빌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전방에서의 기동력을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시에다드 출신의 베테랑 풀백인 살두아 선수를 영입을 했고 주요 이적 자원으로는 측면 자원인 살바도르 산체스 폰스 선수가 라요로 이적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연패 수렁에 빠졌던 카디스인데 2020년 이후에 소시에다드와의 4경기에서 4연패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시에다드만 만나면 작아졌던 카디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 홈 승점이 가장 적었던 것이 카디스인데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었고 홈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던 카디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홈 고자 면모와 소시에다드와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2승 1무 3패로 카디스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는데 직전 빌바오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었던 일본 대표팀 공격수 쿠보 다케우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앙제 출신의 18살 공격 자원인 모하메드 알리 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조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가능성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 출신의 2선 공격 자원인 브레이스 멘데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4골 5도움이나 기록을 했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2선 쪽에서의 공격 뎁스가 강화가 된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자원으로는 백업 풀백 자원인 살도아 선수가 카디스로 이적이 된 것을 제외하면은 굵직한 이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소시에다드의 두 영입자원입니다. 왼쪽이 일본 대표팀의 쿠보 선수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앙제에서 4골을 넣었었던 18살 공격수 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입 시장에서 소시에다드가 공격 2선 쪽에서 영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에이스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상당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이 조금 잦은 선수라는 점에서 만약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불의의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이 쿠보 선수나 조 선수가 백업 자원으로 충분히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이번 2선 쪽에 영입에 공을 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오야르사발 선수와 더불어서 다비드 실바, 이삭 같은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럽 대항전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욱이 카디스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천적 면모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에서도 충분히 카디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카디스와 마찬가지로 소시에다드가 프리시즌에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시에다드 쪽으로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승무패 40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리가 9위를 차지를 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정규 시즌 6위를 차지를 했는데 플레이오프를 뚫고 승격에 성공을 한 역전의 명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3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직전 세리에 A의 강호 아탈란타와의 평가전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12개의 골과 5개의 어시스트를 올린 측면 자원인 사무엘 리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AC 밀란 출신의 백업 2선 자원인 이 카스티에오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 보강이 이루어진 발렌시아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측면 공격수였던 이 곤살루 게데스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게데스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1개의 골과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게데스 선수의 공백을 새로운 영입생인 사무엘 리노 선수가 얼마만큼 메워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승격팀 지로나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9년 맞대결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고, 당시에 3대2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 3승 1패의 우위가 있는 발렌시아이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1승 2무 2패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직전 레알 사라고사와의 평가전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친 지로나인데, 그래도 승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2부 리그에서 7개의 골과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플레이메이커 로드리고 리켈메 선수를 영입을 했고, 맨시티 출신의 유망주 풀백인 얀 쿠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MLS 메이저리그 사커 축구를 열심히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뉴욕시티 출신의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선수를 임대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을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올 시즌 MLS에서 13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기록을 했는데, MLS와 라리가는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라리가에서도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파뇰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다비드 로페즈까지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포지션에서 영입이 이루어진 지로나이기 때문에 이 영입생 자원들을 어떻게 잘 꿰어서 조직력을 가다듬을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영입생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발렌시아의 사무엘 리노 선수이고, 오른쪽이 지로나의 카스테야노스 선수입니다. 이 사무엘 리노 같은 경우에는 원 소속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인데, 지난 시즌에 포르투갈로 임대가 돼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12개의 골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곤살루 게데스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이 된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리노 선수가 공격 쪽에서 얼마만큼 게데스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6위를 차지를 했음에도 플레이오프를 뚫고 승격에 성공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눈에 띄는데, 미국 MLS 축구에서 뉴욕시티에서 활약을 했고, 최근까지도 뉴욕시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었던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지로나로 임대 영입이 됐습니다. 뉴욕시티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이탈이 되면서 뉴욕시티가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MLS와 라리가는 분명한 수준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MLS에서 보여준 만큼의 골 결정력을 라리가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발렌시아가 체급이 좀 더 지로나보다 있는 팀이고, 제아모리 게데스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존 솔레르 같은 에이스 자원들은 건재하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우위가 점쳐지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카스테야노스 선수를 비롯한 영입생 자원들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지로나도 보여준다면 이변 결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만 뉴스 마지막 경기는 승무패 40회차 14번 경기로 들어온 알메리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알메리아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팀이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라리가 우승팀이기 때문에 챔피언들 간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3승 1무 3패를 보여줬는데, 직전 알 힐랄과의 평가전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굵직한 영입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시급한 알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5년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것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2무 8패로 압도적인 열세에 빠져있는 알메리아이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시즌 성적이 1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프랑크푸르트와 웨파 슈퍼컵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알메리아 원정에서의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첼시 출신의 수비수 루디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AS 모나코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추아메니 선수를 영입을 하는데 무려 1330억, 레알 구단 역대 4위의 이적료를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공격수 가레스 베일 선수가 LAFC로 떠났고, 공격수 요비치 역시 피오렌티나로 이적이 됐습니다. 미드필더 이스코 선수가 세비야로 이적이 됐고, 베테랑 풀백 마르셀로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되면서 내보낼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알메리아의 에이스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 선수입니다. 이 우마르 선수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8개의 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장신 공격수인데, 이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키가 190이 넘지만 연계 능력도 상당히 좋고 드리블 능력까지 갖춘 전천후 공격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빅클럽들이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우마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클럽이 달려들었는데 비아레알과 개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비아레알로 이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알메리아가 만약에 우마르 선수를 떠나보내게 된다면 이 우마르 사디크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우마르 사디크가 비아레알로 실제 이적이 된다면 상당히 알메리아가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 목요일에 프랑크푸르트와 웨파 슈퍼컵 경기를 치르긴 하더라도 만약에 프랑크푸르트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체력적인 누수보다는 기세가 한 껏 더 오른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적인 플러스 요소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이적까지 되게 된다면 제 아무리 알메리아가 2부 리그 챔피언이라고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벽을 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승무패 39회차 1번 경기가 다름 아닌 2부 리그 우승팀인 풀럼과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2위 팀인 리버풀과의 경기였는데, 풀럼 원정에서 리버풀이 상당히 고전하면서 2대2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기 때문에 토 사장님께서 이 경기를 14번 경기에 배치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난 승무패 39회차 이변 결과를 복기를 하신다면 이 경기도 조금의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이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고,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우마르 사디크 선수의 근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0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6경기 심층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39회차에서 풋볼살롱은 독일 분데스리가 이변 올킬을 기록을 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유 브라이튼의 승리 이변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 40회차에서도 최대한 많은 이변 결과를 잡아낼 수 있도록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